누가 괜히 시비 걸 때 청약용이 말한 현명한 거리두기. 요즘 나이가 들수록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이 늘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이 던지는 한마디, 경로당에서 정치 이야기하다 감정이 상한 일,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자식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기억,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뒤틀리고 밤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겼던 말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하게 와닿습니다. 그렇다고 맞받아치자니 체면도 있고 참자니 속만 끓어오릅니다.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는 억울함이 며칠씩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비는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한바탕 싸우고 나면 후련했는데 이제는 이긴들 뭐가 남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누가 괜히 시비를 걸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약용은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억울함과 모욕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남긴 글 속에는 당신이 지금 필요로 하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왜 말다툼을 경계했는가? 정약용은 1801년 40살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박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썼고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같이 억울함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 등을 돌린 동료들, 차가운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찾아와 그를 비난하거나 괜한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말다툼은 이길수록 잃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투어 이기면 무엇을 얻는가? 상대의 미움만 더 깊어질 뿐이다. 다투어 지면 무엇을 잃는가? 내 마음만 상할 뿐이다. 이기든 지든 결국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그것이 말다툼이다. 당신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말로 누군가를 이겼다고 생각한 날, 정작 남는 건 찝찝함과 후회뿐이었던 일 말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누구보다 일찍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비 걸 때 정약용이 말한 첫 번째 태도. 그렇다면 정약용은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것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라. 누군가 당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던졌을 때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장 뭐라도 쏘아붙이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정약용은 말합니다. 멈추십시오. 말을 멈추는 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로당에서 어떤 분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자주 찾아옵니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당신은 사실 자식들이 바쁜 걸 이해하고 있지만 그 말이 비난처럼 들립니다. 이때 즉각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들은 바빠서 그래요. 당신네 자식들은 한가하나 보죠. 이렇게 쏘아붙이고 나면 두 분의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다음에 만날 때마다 그날이 떠오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멈춤이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가 나는가? 이 화는 진짜 저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내 속에 이미 있던 불안 때문인가? 이렇게 잠깐 멈추면 보입니다. 사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외로움을 푸는 방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멈추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말하지 않는 지혜.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면 다시 담을 수 없다. 물이 엎질러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 후회로 남는 일 말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몇 년이 지나도 가슴이 아린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침묵이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모인 자리에서 형제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고집대로만 하시고. 순간 당신은 서운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나 싶고 오히려 너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고집쟁이. 내가 나한테 뭘 얼마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시작하면 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어릴 적 일까지 끄집어내고 결국 가족 간의 골이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이기려는 습관이 결국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말로 이기면 그 순간은 속이 후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마음속에 상처를 품습니다. 그 상처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변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말로 너무 많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약용은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품이 있는 답입니다. 다툼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침묵하고 멈춘다고 해서 상대가 변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시비를 걸 겁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라. 다만 마음의 주인이 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파트 위층에서 매일 시끄럽게 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찾아가 정중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은 애들이 뛰는 건데 어쩌라고요? 하며 짜증을 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계속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하고 더 강하게 항의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은 매일 분노로 가득 찹니다. 위층 사람 생각에 잠도 못 이루고 식사하다가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약용이 말한 마음의 주인 되기란 상대는 그대로 두대 내 감정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때마다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동생이 있다면 그 동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하고 웃어넘길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이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글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18년을 견뎠고 500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다툼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시비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유.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훨씬 소중해졌다는 것 말입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 다투는 것은 남은 기름에 불을 더 지피는 것과 같다. 금방 꺼질 불에 기름을 부으면 무엇이 남겠는가?
말년의 시간은 감정을 소모하기엔 너무 소중합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고 나면 하루 이틀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손주 얼굴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기는 삶보다 편안한 삶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비에서 멀어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음에 누가 당신에게 시비를 걸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멈추십시오.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 마음을 먼저 살피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싸움을 꼭 이겨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한 답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억울함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제자를 가르치고 후세에 남을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사신다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년은 고요하면서도 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던지면 즉각 반응하지 말고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지혜입니다.